이제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이 개봉해서 난리죠? 와, 3, 4일 만에 200만을 넘었더라고요. 살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3, 4일 만에 이 정도 관객 수를 찍은 게 있나 싶은데 대박입니다. 예. 굿즈도 그냥 뭐 나오는 족족 그냥 다 솔드아웃 되고 있더라고요. 미쳤어.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물을 극장판을 개봉하면은 진짜 유리한 게 텀을 두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계속 팬이 누적이 되잖아요. 뒤늦게 입문을 한 사람들, 또 이번에 뭐 개봉해서 난리다고 하니까 새롭게 귀카를 뭐 알게 되는 사람들, 또 입덕을 하게 되고, 저도 저번 주에 동생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일정 끝날 때마다 이제 집에 와서 귀카를 한 편씩 보여줬어요. 귀카를 전도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 동생은 귀빠가 돼 있습니다. 그 원작 바로 지르고 무한성 2회차 하고 4DX로도 봤더라고요. 또 아주 뿌듯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는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좀 탐나더라. 메가박스의 그 일륜도 키링.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고 왔다. 저는 역시 원작은 보지 않았고 다 그냥 애니메이션으로만 유입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애니메이션으로 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작을 안 보고 있어요. 뒷내용 물론 궁금하지만 저는 귀칼의 매력은 이 죽이는 액션씬, 이 영상으로 그려지는 액션, 더불어 음악, 효과음, 효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귀칼이 이 무한성편에서 귀칼의 단점이 드러나. 귀칼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 여기서 크게 부각돼요. 무한성편에서.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왜 그 전 시리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냐면 귀칼은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 이야기 구조가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거는 액션 시퀀스가 너무 재밌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 에피소드로 다뤄졌단 말이야. 무한열차라든지 뭐라든지 이 액션이 약간 끊고 가는 느낌이 있어. 한 편 한 편. 근데 이 무한성편에서의 가장 이제 그 이야기 전개 구조의 단점이 드러나는 이유가 많아. 무한성편은 인물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아. 근데 이거를 같은 구조로 갖고 가니까 패턴의 단순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한성편을 한 편의 어떤 작품으로 보자면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앞전에 조금씩 풀어줬어야 돼. 지금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뒤에 몰려 있어. 이 최종 국면에. 근데 그 많아진 물량을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구조로 가져가니까 마치 앞전에 그 에피소드들을 한 큰 분량으로 따지면 한 3편 정도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뭔가 메시지를 많이 생각하고 또 오니의 각 입장을 더 풍부해주기 위해서 전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는 거까지는 고민을 뭐 많이 했는데 자기가 고민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풀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마추어 티켓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느껴지는 작품이야. 그런 것들이 무한성편 전에는 한 꼭지 한 꼭지로 다뤘다 보니까 크게 거슬리지 않고 괜찮았는데 무한성편은 그 한 꼭지들이 3꼭지가 담기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확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 무한성편에서 두드러지는 아쉬운 점이고 그래도 워낙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게 봐집니다. 뭐 봐지기는 재밌게 다 봐줘요. 봐지는데 특히나 이 아카자 부분이 너무 분량이 많아. 너무 분량이 많아. 아카자 전사 전까지는 그러려니 했어. 아카자에 너무 많은
분량도 들어가고 너무 많이 힘을 주죠. 그러니까 그 힘을 준 이유도 알겠어. 왜냐면은 무한열차에서 이제 렌코쿠와 엮여 있고 그것이 이제 탄지로에게 굉장한 또 동기부여 트리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카자라는 오니가 굉장히 이 극에서 중요한 오니는 맞아. 근데 너무 분량 할애를 너무 하지 않았나? 작가의 사랑이 너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라리 아카자 쪽과 기우의 그 과거 회상을 조금 분량을 맞춰서 좀 밸런스 있게 다 다뤘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반전 발현이 더 돋보였으려면 그래도 기우의 과거가 좀 그래도 좀 나오고 차라리 아카자의 그 분량이 조율을 해서 뭐 조금 짧게 요약을 하든 사실 요약을 해도 충분하거든. 너무 그 디테일하게 다 안 보여줘. 그렇게 해서 차라리 밸런스 맞춰서 양쪽으로 나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뭐 얘기를 해 보니까. 저는 아예 통편집됐기 때문에 기우의 과거 회상신이 그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거기까지도 생각했어. 여기서 망상 아카자가 선역으로 돌아오나? 나 그 생각까지도 했어. 막판에 막 거의 뭐 뭐랄까 깨달음을 얻잖아. 열반의 깨달음을 얻잖아.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어디로 그냥 가 사라지다가 막판에 무잔이랑 탄지로랑 뭐 이렇게 하는데 막판에 갑자기 나오는 거지 아카자가 으아 하면서 탄지로가 살짝 밀리거나 약간 위기 국면일 때 그런 뭐 모먼트들 많죠. 근데 원작 본 팬들은 상영 1 과거 회상의 아카자에 거의 두세 배는 되는데 너무 중요한 메인급 내용이라 회상 더 길 거라 예상 중. 이게 기초 작법 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흥미를 잃어. 현재가 중요한 거야. 과거도 과거 나름이고 과거도 분량 나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과거 회상으로 해서 자꾸 이 캐릭터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걸로 해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작법적으로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끔 쓰거나 어떤 뭐 미스테리를 푸는 데 있어서 관객이 눈치채지 못했던 그런 단서들을 한 번씩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쓰면은 효과를 보겠지만 그냥 전사를 가지고 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다 때려박아. 그러니까 흥미를 잃는 거야. 왜냐면 시청자, 관객은 이 현재 상황에 몰입을 하고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서 보고 따라가는 건데 자꾸 이게 중간중간 팍팍 해가지고 김세게 만들어버려. 극작품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린 이 현재 시간을 보고 싶은 거야. 현재 상황, 현재에 집중해라. 우리는 그 인물의 현재를 보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사실 이 오니의 전사들은 에필로그 같은 거야. 에필로그 같은 거. 다 이제 현재가 마무리되고 뭔가 이 현재의 감정을 추스리는 이 극 마지막에 나올 법한 에필로그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주는 거는 좀 패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님 개인적으로 이번 무한성편 가장 지렸던 전투 장면씬 뭔가요?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는 시노부? 사실은 거기가 제일 처음 나오는 액션 시퀀스가 이제 시노부인데 거기가 확실히 인상적이었고 인트로로 너무 좋았다. 근데 보면서 이제 예상하자면 저는 원작을 모르지만 분명히 이걸로 끝은 아닐 것 같다. 몇 가지 키워드를 섞어보면 나중에 나는 그게 어떤 장치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미래시를 하자면 그건 분명히 장치적으로 나중에 쓰일 것 같다. 100%야. 안 그럴 수가 없어. 왜냐면 행동이 다르잖아. 오니의 그 패턴이 다르고 독이라는 키워드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면 분명히 결정적일 때 장치로 쓰이는 결말이다. 왜냐하면 또 제자가 대결을 하는데 뭐 제자가 되겠어? 객관적으로. 하지만 분명 그런 사제 간의 어떤 눈물 나는 서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러면서 제자는 살아남겠죠. 살아남으면서 그러니까 마치
스승의 어떤 마지막 선물 같은 느낌?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라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무튼 재밌게 봤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구조적인 방식 이 부분이 그 전편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왜? 한 꼭지만 다뤘기 때문에 끊어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무한성편에서는 한 세 꼭지 이상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갖고는 있었던 단점이었는데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 단점이 이 무한성편에서 비로소 또렷하게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뭐 액션은 보장된 재미고 탄지로의 어떤 또 성장 또 한 번의 성장을 또 다루게 되고 원작에서는 또 만화책으로 보다 보니 회상을 빨리 읽히기라도 하니까 극장판화되니 아쉬운 점이 생기는 듯. 그렇죠. 사실 원작으로 봤으면 이거 뭐 몇 페이지 됐겠어. 몇 페이지 안 돼? 담긴 이야기가 뭐 그렇게 또 많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제가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몇 페이지 안 될 거야. 근데 이걸 영상화 하니까 또 그 호흡이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연출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 보이죠. 늘어지죠.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게 이제 체감적으로 루즈해 보이는 거예요. 루즈. 더군다나 뭐냐면 카자가 중요한 온이긴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란 말이야. 주인공은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은 아닌데 왜 갑자기 후반에 그렇게 넣어서 물론 좋았어. 좋고 나쁘다 그러면 좋았어. 뭐 내용도 그냥 뭐 신선하진 않지만 좋았고 얘가 왜 이랬는지 그래 그렇다 좋았는데 그러면서 아카자의 뭐 행동도 좋았고 좋았는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냈냐 구조적인 문제 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역으로 그랬으면 나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떻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막판에 그냥 단지로 하면서 나오는데 탄지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잔을 공격해. 왜냐면 자꾸 불쾌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감정이 변하잖아요. 감정 변화가 생기잖아요. 난 그게 충분히 선역으로 갈 법한 그런 토대를 깔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정도 분량을 다뤘으면 뭐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무의식 중에 이 정도 분량을 다뤘으면 뭐가 있나 얘가? 뭐가 앞으로의 역할이 뭐가 있나? 그런 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 갑자기 저거 할지도?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해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럼 재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한 발 더 나오려고 하는데 좀 꼬았다. 그 꽁 부분 좋았고 시노부 시퀀스 좋았고 그건 뭐 어떤 장치들이 추후에 있을 것 같고 그 시노부 씬이 재밌었던 게 처음 등장할 때도 그 캐릭터 자체가 감정을 억누르고 막 괜찮으세요? 막 상냥상냥 감정 없는 것처럼 거의 사페급으로 나오잖아요. 처음 포문을 아주 잘 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노부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캐릭터가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런 거. 아쉬운 점은 이 전사들이 다 비슷비슷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구조, 이야기를 푸는 구조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면 이제 그 전사에 대한 내용 자체를 말하자면 너무 반복돼. 그냥 캐릭터만 바뀌어. 결국엔 과거의 어떤 뭐 인물이라든가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온이로 인해서 그냥 뭐 희생하는 이런 아픈 슬픈 상처들 과거들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점점 전사들이 매력이 떨어져. 그런 단점이 있어. 다 그렇게 모인 애들이라서 그렇긴 한데 원작본 입장으로 딱 지금부터의 뒷내용들이 귀칼이라는 작품의 70%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가 30%. 기대되네요. 그쵸? 그런 떡밥들 다 뒤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후반에 그냥 몰빵을 했구나. 2부 마지막은 무제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딱 끊어야 되지. 100%지 뭐. 1억 %지 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정리해야 되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떡밥이나 뭐 이런 맛있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아무튼 뭐 있는 걸로 씹고 맛보고 하죠 뭐.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구나. 구간 자르기가.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극장 포맷으로 계획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끊는 그런 게 좀 힘들긴 할 거야. 그래서 그 구간 조절, 그 분량 조절을 TV판이 중간에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리 3부작을 다 극장으로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TV판에서 중간에 좀 분량 조절을 해줘서 맛있는 구간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TV판으로 전격 교체 뭐 이런 소식 안 나올라나? 이 다음은 좀 TV판으로 딱 싹 진득하게 구간 조절해가지고 풀 것 다 풀고 편집 없이 딱 나오고 마지막 무잔을 극장판으로 개맛있게 딱 액션 그냥 개맛있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런 것도 굉장히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무잔 때 얘네 텐겐이랑 랭코코 아빠 등장했으면 좋겠음. 왜냐면 그 랭코코의 빈자리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갈만한데 걔네가 초대를 안 한 거지, 그죠? 무잔이 초대를 안 한 거잖아. 아씨, 왜 초대 안 했대? 초대할 만한데.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라서 초대 안 한 건데, 아씨, 그거 좀 이상하네. 무잔이 걸른 거야. 현역 아님? 너 못 옴? 내 생일 잔치에 못 옴. 현역만 올 수 있음. 아니 현역 아니고 개쩌는 은퇴 애들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족밥들도 초대됐는데 그 현역 아니어서 초대 안 된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 전력이면 다 초대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올래나? 나중에 초대받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 아직 미련의 끈은 못 놓고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투입되기 굉장히 좋은 장치거든. 그래서 일부러 보여줬나? 사실 거기 문직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하는 대사도 별 짤데기 없거든? 아, 우리 카카 대단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대사거든? 아, 사실 그냥 별 짤데기 없는 대사거든? 근데 굳이 그 컷을 하려 해가지고 둘을 비춰준 게 랭코코 아빠를. 그리고 랭코코 아빠가 되게 오랜만에 등장했단 말이야. 근데 되게 멀쩡하게 거기서 각오를 다지잖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기 위해. 아빠 등판하나? 이런 기대감이 너무 생겨. 그럼 물리적으로 무한성을 못 간다 치면 거기서라도 뭔가 씬이 생기나 전투가. 텐겐이랑 아빠가 거기서라도 뭔가 있나? 싶긴 한데 나 그 희망을 못 버리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예, 뭐 요 정도로 무한성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 세 꼭지에서 추측이 되는 캐릭터 이외의 캐릭터들은 약간 쉬어가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충분히 그 세 꼭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만으로도 맛돌이었다.